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000년 넘게 묻혀있던 유골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경주 월성에서 발굴된 뼈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젊은 남성의 유골이 제물로 바쳐진 흔적으로 한국에서도 인신공양과 같은 잔혹한 관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고대사를 화려한 왕조와 문화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유골들이 말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신라의 숨겨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5월 경주 월성 성벽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성벽의 기초 토층에서 두 구의 인골이 출토된 것입니다. 이 유골은 2030대 남성으로 보이며 뼈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연스럽게 묻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발굴 당시 이 뼈들은 성벽의 돌과 흙 사이에 단단히 박혀 있었고 주변에는 재의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토기 조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2000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월성 해자 근처 우물에서 어린아이의 인골이 발굴됩니다. 이 아이의 뼈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거꾸로 처박혀 있었고 이마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앞니 하나만 남아있는 모습은 마치 죽음의 순간이 정지된 듯 보였습니다. 이 우물에서는 약 2200여 점의 동물 뼈도 함께 발견됩니다. 개, 고양이, 소, 말 등 다양한 동물의 뼈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의 유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유골들은 1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현대에 와서야 빛을 보았습니다. 발굴팀은 처음에는 이를 사고로 여겼지만 뼈가 쌓인 규칙적인 방식과 우물의 위치를 보고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신라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 고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우물 속에 묻혔을까요? 학자들은 이를 흔히 인신공양, 즉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특별한 의식이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신라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제사 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라 초기 56세기경은 불교가 공인되기 전이었습니다. 528년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이전에는 하늘과 땅, 자연의 신들을 숭배하는 토속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월성 우물은 물을 깃는 실용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신라 건국 설화에서 시조 박혁거세가 나정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우물은 신과 인간을 잇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가뭄이 들 때 비를 부르기 위한 기우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한 정화의식에서 제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선택된 이유는 순수함과 무고함이 신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불교가 전파된 이후에도 이런 관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라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화려한 불탑과 사찰을 세웠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토속 신앙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 속 아이의 뼈는 통일신라 시기 그러니까 9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신라 말기에 가까운 시기로 불교가 이미 깊이 자리 잡은 때였죠. 그럼에도 이런 제사 의식이 남아 있었다는 건 문명화된 사회라는 이미지와는 배치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11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에서 이 유골이 공개되었을 때 학계와 대중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인신공양이 있었다며 놀라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이건 제사일 뿐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뼈의 상태와 쌓인 방식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의도적인 희생을 암시합니다. 이는 신라의 종교적 광신이 낳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한국의 고대사를 금관과 불상, 화려한 유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월성의 유골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을 드러냅니다. 성벽에서 나온 남성 유골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월성은 신라 왕궁의 중심지로 적의 침입을 막는 방어시설이었습니다. 2017년 발굴 당시 이 유골은 성벽 기초에 단단히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의식을 상징하는 듯한 작은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건축 제사로 봅니다. 튼튼한 성벽을 세우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사람을 제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습은 세계적으로도 낯설지 않습니다. 중국의 은어 유적에서는 왕릉에 수백 명이 함께 묻힌 흔적이 발견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건축물에 사람을 바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라 말기라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9세기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로 접어드는 때였죠. 불교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문명화된 국가로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사 의식이 남아 있었다는 건 신라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보적이거나 통합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는 신라인들이 문명의 표면 아래에서 여전히 원시적 신앙에 의존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왕과 귀족 계층의 종교였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목숨을 맡겼던 겁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행위는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사의 연장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입니다. 신라 말기 그러니까 불과 1000년 남짓한 시기에 이런 관습이 남아 있었다는 건 한국 고대사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죠. 일부 학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를 추모한 것일 뿐이라며 인신공양 해석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뼈가 쌓인 규칙성과 제의적 맥락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 이 유골은 한국 고대사에 숨겨진 비극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년 만에 드러난 유골과 그 뒤에 숨은 제사의식 그리고 신라 말기에도 남아있던 토속신앙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과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라의 제사의식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비극일 뿐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